와,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테크 유튜버 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2021년에 보는 아이폰 8 플러스 지금 써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폰 8 플러스 골드 색상이 출시할 때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때는 학생이라 돈도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만족을 했었는데 대략 3년이 지나서야 제가 소유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걸 써보면서 2021년 시점에서도 분명 메리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저는 물건을 살 때 1순위가 디자인이라서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아이폰 12 프로 후면 디자인보다 아이폰 8 플러스라든지 아이폰 10 시리즈 카메라 디자인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아이폰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박스로 처리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 색상이 골드 색상인데 박스도 골드 색상이에요. 실버는 실버색이고 스페이스 그레이는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앞면을 보면 전형적인 아이폰의 상징인 아래 동그라미 홈 버튼과 위에는 전면 스와브랑 센서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봤을 때는 베젤이 심각하게 두꺼워요. 특히 플러스 모델이라 그런가 베젤 비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도 아이폰 8 시리즈가 전면 화이트 색상이라 깔끔하고 이뻐서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폰들보다 얇습니다. 7.3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갤럭시 스마트폰 두께를 보면 8mm에서 놀고 있는 거에 비해 얘는 7mm라 얇은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후면도 보면 정말 영롱하고 이쁩니다. 제가 스마트폰 디자인에 반한 휴대폰이 별로 없는데 정말 후면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투톤 느낌이라 실내 조명에서는 밝은 골드 느낌인데 밖에서는 요구르트색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깔은 실내 조명을 받았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물로 보시면 꼭 반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그럼 왜 그 당시에 안 샀냐? 바로 무게 때문이었는데요. 이 친구의 무게가 202g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200g 넘어가는 스마트폰이 심심치 않게 보여서 제 손도 그 트렌드에 맞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무거운 폰을 자주 써서 그런가 요즘은 무게가 큰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외관은 지금 봐도 매우 훌륭합니다. 저는 베젤만 빼면 100점을 주고 싶네요. 이제 화면을 켜서 살펴볼까요? 화면을 볼 때 베젤이 이렇게 두꺼운데 예전에는 어떻게 썼지? 라는 느낌과 갤럭시를 쓰다가 이런 걸 보면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화면 스펙 자체는 LCD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5.5인치 FHD 해상도의 맥북 프로와 동일한 DCI P3 생명력 100%를 지원하고 화면 밝기는 최대 625니트인데 밝은 대낮에 잘 안 보인다는 점 빼고는 쓰는데 큰 불만은 없었어요. 이것보다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3D 터치가 이 아이폰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3D 터치를 뺀다고 했을 때 불편해서 어떻게 쓰지라는 걱정이 좀 컸는데 iOS 14까지 올라오니까 애플이 3D 터치가 없어도 편하게끔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서 이제는 3D 터치가 없어도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도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데 디스플레이 우측 모서리를 이렇게 꾹 누르면 멀티태스킹 창이 뜬다던가 앱을 꾹 누르는 동시에 빠른 실행 창이 뜬다던가 메시지를 할 때 키보드를 꾹 눌러서 커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6대 9 비율이라서 영상을 볼 때 매우 안정적입니다. 넷플릭스를 볼 때 유튜브를 볼 때 화면이 꽉 차서 볼만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 폰을 쓸 때 성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범하게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P는 10나노 공정의 A11 바이오닉 1세대, 램은 3GB인데 스펙은 긱벤치 스코어부터 보면 싱글 900점, 멀티는 2100점인데 이 정도 스펙이면 최소 2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3년 전에 나왔으니 최신 3D 게임 프로는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 보급형 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원활하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준수한 성능 덕에 애플의 장점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가 볼 때 최소 2-3년은 계속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인데 f1.8값의 메인 렌즈와 f2.8값의 망원 렌즈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구성은 듀얼 OIS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기본 렌즈에만 OIS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우선 사진 샘플부터 보면서 마저 이야기해볼게요. 기본 렌즈로 찍은 사진들은 지금 봐도 나쁘지 않고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색 대비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색감도 요즘 아이폰에는 없는 그 특유의 아이폰 색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스타나 SNS용으로는 주간 사진에선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HDR 처리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종종 흰색 부분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주간 사진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면 야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선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야간 모드가 없고 야간 사진에서 아이폰이 갤럭시에 비해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이폰 7까지는 야간 사진이 썩 좋지는 못했지만 8 시리즈부터는 센서 크기가 많이 커져서 그렇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 확대를 하면 노이즈가 끼는 게 보이는데 기본에서는 나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망원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8 플러스는 이렇게 2배 광학줌을 지원하는데 망원 렌즈가 아이폰 10 시리즈와 다르게 OIS가 없고 조리개 값도 낮아서 기본에 비해서는 품질이 조금 부족해요. 밤에 OIS 부재가 상당히 큽니다. 야간에서 흔들림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사진은 간단하게 보면 주간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못지않게 색감도 좋고 다이내믹 렌즈도 풍부하지만 야간에서는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8 플러스부터 5가지 인물 사진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눕겠다는 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OIS 최적화 덕분인지 눕겠다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으로 찍으신다면 괜찮은 사진 많이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배터리도 한번 볼까요? 만약 지금 시점에서 아이폰 8을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저는 8보다는 8 플러스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라 생각하는데요. 아이폰 8 플러스가 8에 비해 훨씬 더 쓸만하고 휴대폰을 자주 만지신다면 8 플러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SNS, 웹서핑, 유튜브를 기준으로 볼 때 제 배터리 상태가 81%인데도 불구하고 6시간에서 7시간 내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100%로 갈아준다면 8시간 내에는 충분히 뽑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 충전을 지원하거나 고출력 충전을 하게 된다면 30분에 50% 정도가 오릅니다. 추가로 무선 충전 최대 7.5W를 지원해요. 그리고 내장 스피커도 볼까요? 하단에 하나, 상단 수화부 스피커 이렇게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는데 사운드는 지금 시점에서는 훌륭한 편은 아니고 준수한 편입니다. 사운드 품질은 풍부하긴 한데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고 음량을 거의 최대로 올릴 때 화면 떨림이 있습니다. 이제 기타 기능들을 볼게요. 방수 등급은 IP68이 아닌 IP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습기가 있는 곳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 버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홈 버튼 이게 딸깍이 홈 버튼이 아닌 햅틱 피드백으로 눌리는 것처럼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홈 버튼을 누르면 아예 눌러지지 않아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 버튼이 고장이 났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문인식이라 요즘에 재평가를 받고 있던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지문인식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이게 다한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다한증이 심해서 그런가 잘 안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만 뺀다면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 보는 아이폰 8 플러스 리뷰 한번 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쓸만하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 버튼을 원하고 대형 아이폰을 원한다면 아이폰 8 플러스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구형 스마트폰을 쓸 때 중요한 게 성능인데 성능은 요즘 나오는 갤럭시 보급형보다는 훨씬 준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점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게임 퍼포먼스는 덤이고요. 디자인도 요즘 아이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고 얇아서 지금 시점에서도 분명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최고가 좋아 이러면 아이폰 12 프로 이런 걸 사는 게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스마트폰 혹은 세컨폰을 구입하신다면 아이폰 플러스가 확실히 훌륭해 보입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